우선 첫 번째는 저는 긴 글을 잘 못 씁니다. 긴 글을 쓰려면은 흐름을 이어가야 되거든요. 짧은 글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찾아낸 방법은 짧은 글을 여러 개 써서 이어 붙이자. 예를 들어서 A4 용지 한 장을 써라. 그러면 문단이 한 4, 5개 필요하고 그게 3장이 되면은 뭐 15개? 그 개수만큼 납품을 하는 겁니다. 이게 순서대로 글을 쓰는 게 어렵지 독립된 짧은 글들을 쓰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거든요. 저는 연결은 어떻게든 됐습니다. 이 문단과 이 문단이 너무 비약이 심해.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. 세상에 있는 접속부사를 다 모았습니다. 한 30몇 개. 접속부사에는 그리고 그리하여 그러므로 그런데 하지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. 한 편 진짜 좋다. 한 편은 만병통치약이에요. 연결이 안 되면 한 편 그러면 돼요. 이게 비약 같다 그러면 나아가 하면 됩니다. 나아가. 예를 들어 그런 접속부사로 문단과 문단을 연결하면 됩니다. 마지막에 그걸 다 지웁니다. 지워도 연결이 돼요. 사람들은 글을 읽을 때 문단과 문단을 굳이 연결을 안 해도 그냥 문단 단위로 쭉쭉쭉쭉 읽어도 이 뇌가 전체적으로 연결을 합니다.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흐름만 개연성만 있으면 뇌가 알아서 연결을 해요. 노무현 대통령이 철저하게 그렇게 쓰십니다. 난 처음에 왜 접속부사를 그렇게 싫어하시나. 큰 목수들은 절대 못을 안 쓴다. 나무 결을 꿰맞춰서 집을 짓지 거기다 못질을 하지 않는다. 억지로 꿰맞추지 않는다. 글도 문맥으로 이어라. 왜 자꾸 거기다 못질을 해야 되냐. 그리고 그리하여 그러므로 왜 그렇게 하냐. 그분은 한 문단을 쓸 때요 결론을 첫 문장에 툭 던져요. 그리고 뒤에 이어서 뒷받침하는 문장들을 뒤에다 써줍니다. 연결할 필요가 없어요. 새로운 글에 다시 시작해요. 새로운 게 갑자기 탁탁탁 나오면 각성한다는 거죠. 이게 뭔 소리야? 뜬금없이? 그러니까 논리에 빠지면은 이 뇌가 나태해집니다. 결론이 이렇게 나겠네. 지가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그 다음을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툭툭툭 치고 나가면은 예상이 안 돼요. 대통령이 그랬어요. 권리적거리게 왜 이런 걸 넣냐고. 바로 첫 문장으로 들어가라고. 아니 당신 글 쓸 때 첫 문장 앞에다가 무슨 접속부사 쓰냐고. 문단도 그렇게 시작하라고. 두 번째는 저는 또 긴 문장을 못 씁니다. 저는 단문으로 씁니다. 주어 서술어가 하나만 있는 제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짤막짤막하냐고 그럽니다. 글에는 소통하는 글이 있고요. 표현하는 글이 있어요. 표현하는 글쓰기는 이제 문학이겠죠, 문학. 그럼 표현하는 글에 있어서는 단문으로 쓰면은 사실은 맛이 안 납니다. 소통하는 글을 일반적으로 쓰는 어떤 실용문들, 비문학, 뭐 그게 독후감이 됐건 기행문이 됐건 뭐 일기가 됐건 이런 글들은 상대가 알아먹게 쓰는 게 중요한 거죠. 긴 문장보다는 짧은 문장이 알아먹기가 쉽습니다.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이 엄마 배고파 밥 줘 길게 하지 않잖아요. 문장 짧은 글이 절대 좋은 글 아닙니다. 긴 문장을 못 쓰는 분들은 그게 이제 소통에도 유리하고 읽는 사람도 이해도 빠르고 비문이 될 확률도 줄고. 저는 자를 수 있으면 다 자릅니다. 나는 예쁜 그녀를 사랑한다.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. 그녀는 예쁘다. 이게 훨씬 더 힘이 있지 않습니까? 전하고자 하는 것도 명료하게 전해지고 이 단문은 좋은 게요. 또 분량도 늘어나요. 연설문 경우는 무조건 단문으로 써야 됩니다. 세 번째는 저는 말하기와 글쓰기 중에 말하기가 편합니다. 아주 친한 허물없는 관계의 사람과 말을 하는 것은 글을 쓰는 것보다 훨씬 말하는 게 쉽습니다. 글을 먼저 쓰지 않습니다. 그 사람에게 먼저 말을 해봅니다. 저는 이제 아내에게 해보거든요. 근데 말을 해보면은 몇 가지를 얻습니다. 첫 번째는 반응을 알 수 있어요. 글을 쓸 때 알 수 없는 반응을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상대 표정을 보거나 이렇게 반응을 알 수 있어요. 말을 하면은 말하면서 생각이 납니다. 생각이 정리됩니다. 노무현 대통령도 저에게 계속 구술을 하시다가 딱 어느 순간이 되면 야 됐다 이제 잘 받아 적어라. 그때부터 받아 적으면 글입니다. 그때까지는 못 받아 적게 하세요. 그때는 되게 대통령이 신기하게 느껴졌는데 저도 나와서 이렇게 아내에게 말을 해보니까 말이 글이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. 네 번째는 저는 머릿속에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쓰지 않습니다.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. 나태주 선생님은 글은 나아야 되는 거지 만드는 게 아니네. 이 머릿속에서 다 만들어서 완성된 걸 낳는다는 거죠. 애를 낳듯이. 미숙아를 낳아서 인큐베이터에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렇게 키우면 안 된대요. 완벽하게 키워서 낳아야 된대요.
뭐 예를 들어 신영복 선생이나 뭐 유시민 장관 뭐 이런 분들 감옥에 있을 때 머리로 다 써가지고 교도관 앞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그냥 일필이주해서 쫙 쓰는 거 아닙니까? 그건 머리로 다 써가지고 낳는 거죠. 저는 그게 안 돼요. 그럼 어떻게 하냐, 저는 그냥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토해놓듯이 다 쏟아냅니다. 그리고 눈으로 보면서 정리합니다. 컴퓨터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. 제가 원고지 시절에 이걸 못했어요. 할 수가 없죠. 원고지로 글을 쓸 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? 근데 지금은 그게 다 되는데 굳이 왜 머릿속에서도 다 정리를 해서 쓰려고 그럽니까? 핑계대는 심리라고 생각합니다. 공부하라고 그러면 막 책상 정리하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해요. 책상 정리하지 말고 공부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. 그냥 생각나는 대로 쏟아내라는 거죠. 쏟아내.